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일 토요일 저녁 9시 19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영상 넣었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마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조금 탄력적으로 좀 많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도 공통적입니다. 유럽도 보시면은 좀 전반적으로 상승폭들이 조금 커졌습니다. 좀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 예외적인 게 있다면 한동안 남들 못 오를 때 급등을 했던 독일 증시는 오히려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라는 점인데요. 하여튼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상승 탄력이 조금씩 붙는 모습입니다. 어젯밤에 뭐 이렇게 상승 탄력이 붙을 만한 호재가 딱히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뭐 특별한 소식이 있었다라기보다는 뭐 AI 테마의 강세, 또 그리고 그 목요일 날 밤에 발표됐던 물가지표 있죠. 그 물가지표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뒤늦게 좀 탄력적인 상승을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어젯밤에 급등한 재료는 없었어요. 어젯밤에는 뭐 AI 테마의 랠리,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이유, 또 그리고 뭐 굳이 핑계를 갖다 대자면은 핑계를 갖다 붙이자면은 목요일 날 물가지표의 영향이 뒤늦게서야 나타났다라고 그냥 보는 게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탄력적인 상승을 했고요. 기술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요. 나스닥 어젯밤 탄력적인 상승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둥그스름한 천장형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를 한 번에 극복을 해버렸습니다. 레벨업 된 거고요. 그리고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확대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봉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냐면은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스닥인데요. 이거 나스닥 100인데 선물지수인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답답한 구간을 거쳤단 말이에요. 답답한 구간은 뭐다? 어떤 에너지가 모여있는 그런 구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위쪽으로 터져 나오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어젯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다? 이 에너지가 위쪽으로 방출이 되면 상당히 급등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일단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 신호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S&P는 원래 잘 오르고 있었는데 상승 탄력이 살짝 둔화됐었는데 기간 조정이 일주일째 있었는데 끝내고 위로 올라가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얘도 이제 앞으로 급등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뭐 전반적으로 유럽에 있는 다양한 증시들이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탄력적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대장인 미국 증시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주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주 세계 증시는 좀 급등 랠리 그리고 조금 가파른 급등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예상 정도는 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뭐 물론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그죠? 사실 지금까지 흐름이 좀 그렇긴 해요. 그건 감안은 하긴 해야 됩니다. 나스닥이 보시다시피 특정 라인들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계단식 상승이란 표현이 적합하진 않은데 약간 좀 계단식 상승형의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는 것도 사실 좀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속 시원하게 좀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 좀 급등을 할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또 하여튼 지난번처럼 계속 이렇게 되라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 봉이 나왔으니까 급등하겠구나라고 일단 급등할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하는 건 맞긴 맞는데 지난번에 이랬으니 일단 한번 뭐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될지는요. 이런 모습도 보였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좀 급하게 오른 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S&P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 있는 차트 모양만 봐도 조금 좀 급하게 오르는 거고 빅스 지수 같은 걸 봐도 보시다시피 빅스가 잘 안 빠지고 있어요. 지수가 저렇게 많이 오르면 변동성 지수가 쭉 죽어 내려오기 마련인데 변동성 지수가 좀 덜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래 꼬리도 뭐 다소 달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빅스 현물 지수나 이런 걸 보면 조금 많이 내려오기도 하긴 했는데 뭐 UVXY라는 뭐 그런 변동성 관련된 상품이라든가 이런 빅스 선물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렇게 아래 꼬리나 어떤 매수세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좀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물론 뭐 반드시 이 빅스가 이렇게 잘 버티는 게 반드시 앞으로 시장이 하락 전환할 거야라는 그런 신호라고 해석할 수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분명히 지금 시장이 차분하게 오르는 것은 아니고 위쪽으로 올라가기로 마음먹었고 좀 변동성을 주면서 좀 급하게 좀 요란하게 올라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우리는 이런 데서도 지금 그걸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시장의 의지를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 나스닥은 뭘 했느냐?
이 장 초반에 이미 어느 정도 좀 강하게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장 초반에 그 지표 발표가 밤 12시에 있었거든요. 지표 발표가 밤 12시에. 12시에 지표 발표되는 거 보고 한 12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오후에서 10분 정도 좀 더 보고 그때 일단 제가 가진 나스닥 하방 포지션은 일단 갖다 버렸습니다. 그거 위험 관리 해야 되겠죠. 대략적으로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제가 어떤 판단을 했던 이 정도 자리예요. 이 정도 자리에서 하방 포지션은 위험 관리를 들어갔고 그 이후에 이렇게 원웨이 상승해서 나스닥은 올라갔다. 제 나스닥 하방 진입은 일단은 청산했다 이겁니다. 둥구스름한 천장형을 기대하면서 하방 진입을 했는데 얘가 레벨업을 했으니 이거 청산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작은 변곡이었는데요. 한 지난 일주일 동안 어딘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위쪽으로 명확히 방향을 보였었기 때문에 아래로도 갈 수도 있었는데 위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하방은 일단 청산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그냥 가만히 기다려 볼 생각이에요. 조금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참고로 재료가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델이 폭등을 했다고 해요. 델. 미국의 델이라는 회사 아시죠? 델이라는 회사가 폭등을 했대요. 델의 주가가 인공지능 AI에 대한 기대감을 촉진하며 폭등한 영향으로 일제히 올랐다라 써있죠. 예, AI에 대한 기대감 하면 뭐죠? 엔비디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이 좀 많이 오른 거죠. 참고적으로 엔비디아 주식 차트를 좀 잠깐 보시면요. 얘도 이제 그죠? 지난번에 실적 발표해갖고 이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이렇게 단기 고점을 만들어냈었는데 단기 고점을 거의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얘도 더 올라가겠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스닥 어쨌든 더 올라가겠다라고 그런 선언을 한 겁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 주목할 만한 게 좀 한 가지 더 있긴 한데요. NYCB 뉴욕 커뮤니티 뱅크죠. 뉴욕 커뮤니티 뱅크가 급락을 한 것도 좀 동시에 이런 일이 엔비디아 급등과 동시에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죠. 금요일 날 밤에요. 이 보시다시피 요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부 통제에서 중요한 취약점을 발견했다라고 오후에 공시했다. 요 내용 때문에 이게 NYCB가 급락을 하긴 했는데요. 근데 이 NYCB 급락이 이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AI 테마. AI 얘네가 급등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얘네가 시가총액이 엄청 커서 얘네가 급등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얘네는 시가총액도 작고 아직까지 그리고 이게 좀 전에 보셨다시피 뭐 내부 통제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락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역은행 전반적인 부실 우려 그런 걸로 이게 위기가 전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얘만 급락하는 선에서 적당히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런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서 그냥 적당히만 보여드릴게요. 대략적으로 지도에 보시면 항상 이 자리가 지역은행 자리인데 지역은행들 일부 상승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커뮤니티 뱅크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 한쪽 구석에 20몇 프로가 폭락을 했지만 지역은행들 주가가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이런 거는 찻잔 속의 태풍 정도로 그냥 가볍게 넘어갔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슈에 반응하기에 아직까지 보시다시피 이런 주도주들의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런 뭐 뉴욕 커뮤니티 뱅크의 급락 이런 거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조용히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만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미국 증시 원웨이 상승을 했고 이렇게 상승 종목도 당연히 더 많았을 거고요. 하여튼 시원하게 올라간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번 주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좀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갈까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좀 기억했었어야 될 일들. 일단은 뭐 제 생각엔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 급등했죠. 또 그리고 일본 증시 급등했죠. 독일 증시도 급등했습니다. 어떤 이런 위험 자산들의 급등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띈 이번 주였습니다. 이런 영향이 아직까지 이런 흐름에 변화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비트코인과 독일 증시는 어제 혹은 그 전부터 약간 상승이 둔화가 되면서 조금 좀 불안한 모습을 살짝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해당 자산을 들고 계신 분들이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신호지 이런 것들이 아직 시장에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죠. 오히려 어젯밤에 그런 미국 증시의 반응이나 뭐 유럽 증시의 반응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런 앞으로 이런 위험 자산들의 랠리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난주에 이런 친구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이런 급등에 영향을 미친 거는
물가 지표가 예상에 좀 잘 부합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를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젯밤에 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요거 이야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젯밤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됐거든요. PMI들이 발표가 됐고요. 미시간 지표들이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면 공통적으로 다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이건 뭐죠? 이런 지표들이 예상을 하회했다는 건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조금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예상에 부합해서 시장에 별 충격은 없었어요. 이런 지표들이 좀 영향을 미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일부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해석도 뭐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표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 금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좀 약세를 보였어요. 이런 움직임들은 전부 다 위험 자산의 좀 우호적인 내용들이죠. 주식에 좋은 그런 소식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소식 때문에라도 뭐 미국이 급등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긴 있는데 그냥 제 생각엔 어쨌든 세계 증시의 지금 강세는 AI 테마와 뭐 이런 것들의 강세로 어떤 뭐 투기적인 측면의 이런 강세가 훨씬 더 좀 영향이 큰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금리 이야기를 좀 할게요. 금리는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지표들 기억나시죠? 그 지표들 미국 경제가 조금 안 좋다 뭐 그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금리가 이렇게 급락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점은 이런 식으로 둥구스름한 고점형을 만들었고요. 금리는요. 10년물 금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어떤 단기 지지선들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지난번에 여기 이런 식으로 한 2달 가까이 올랐던 이 상승 추세를 일단 끝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단기 하락 추세 정도의 시작. 일단 이 상승은 끝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미 그 전날에 저는 금리가 떨어진다에다 베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그 포지션은 계속해서 들고 갑니다. 왜냐? 금리가 잘 떨어지고 있으니까. 수익은 누적시켜야 되니까. 일단 금리가 잘 떨어지고 있다. 이런 점들은 분명히 지금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이러한 지표들이 발표가 됐지만은 사실 근데 뭐 의미 있게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하고 뭐 의미 있게 뭐 금리나 기대감이 살아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금리나 기대감 자체에는 페드와치 같은 걸 보시면은 별로 이렇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아직 금리나 기대감이 저 정도 지표로 막 들썩들썩 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근데 뭐 미국 경제가 뭐 어쩌다 저쩌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니까 금리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보시다시피 달러도 그죠? 어젯밤에 하락을 했죠. 달러는 사실 그래요. 그 전일 상승을 하긴 했는데 초록색 봉 보이시죠? 이 사실 전일 상승이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예상에 딱 맞아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달러가 오르는 건 다소 좀 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뭐 보시다시피 다음날 되돌렸죠. 그러니까 달러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좀 혼조한 구간인데 전반적인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좀 저항을 누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얘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점들도 지금 미국 증시나 어떤 세계 증시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점들로 인해서 월요일 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국 증시 휴장이었을 때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어쨌든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증시 코스피도 아마 선물 360 돌파 한착 시도를 월요일 날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일단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증시는 뭐 세계 증시고 뭐고 이런 거하고 관련이 없긴 해요. 그냥 뭐 큰 관련이 없긴 합니다. 그냥 뭐 외국인이 뭐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떨어지는 그냥 좀 비교적 좀 그런 투기적인 증시라 지금 굉장히 그런 투기성에 의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 증시의 움직임을 뭐 세계 증시의 뭐 지표가 어떻게 돼서 움직였다라고 설명하는 건 솔직히 요즘은 좀 어려울 수 있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죠? 미국과 유럽 증시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 탄력적인 상승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매수세, 어떤 분위기가 매우 뜨겁다라는 이야기고 어쨌든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는 영향을 좀 밀접하게 받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증시도 일단은 좀 상승 시도를 계속해서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여튼 문제는 코스피는 선물 360은 좀 무거운 저항이긴 하거든요. 저항을 돌파할 만한 그런 명분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뭐 AI가 강하고
미국 물가가 안정적이고 그런 건 있긴 있는데 하여튼 일단 뭐 길고 짧은 거는 월요일 날 아침에 일단 한번 대보자고요. 예, 몇 가지만 좀 더 체크하고 마칠게요. 그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단 정상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큰 그림에서 보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박스권입니다. 그죠? 장단기 금리차 이런 식으로 박스권 진행 중인데 박스권 내에서 일단 어떤 의미 있는 바닥들은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고요. 박스권 내에서 일단 박스권 상단까지 목표치는 일단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 뭐 체크 정도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인데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오른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상승이 매우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비트코인은 이 자리가 잠깐 주봉 이런 걸로 볼까요? 비트코인은 지금 이 자리가 이 그 보시면은 어떤 역사적 고점 부근이긴 해요. 이 지금 핸드폰 세로 화면이라 좀 보시기 불편하실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게 지금 주봉인데 주봉에서 어떤 이런 전고점 부근에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무거운 저항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흐름이 좀 둔화가 되는 것은 이것은 일단 좀 비트코인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좀 주의해야 될 그런 신호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여튼 지금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이번 주에 급등을 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흐름이 둔화되는 거는 이건 자칫 잘못하면 방향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단기 고점인데 이게 중장기적인 고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좀 충분히 좀 주의를 해야 되긴 하고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말씀드렸죠. 어떤 지금 금융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가장 잘 알려주는 바로미터 같은 자산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좀 중요한 자리에서 지난주에 급등했다라는 거는 야, 솔직히 뭐 지금 시장 분위기 무조건 낙관만 하긴 좀 어렵다라는 뭐 작은 근거 정도로서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물론 저는 이제 어젯밤에 나스닥 하방은 중요한 자리를 뭐 제가 진입했던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켰으니까 뭐 일단 도망가는 게 맞긴 맞아서 도망을 가긴 갔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속해서 좀 경계 태세는 좀 유지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남은 연휴 잘 즐기시고 그러면 월요일 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